네, 쉽게 뜯어먹는 이슈 토크 정치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오늘 오후에 곧바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다고 합니다. 속전속결 임명에 이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그리고 유례 없었던 3일 동안의 인사청문회 소회까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화연 네. 기자님. 네, 참 저희가 안녕하시죠라고 묻기에는 오늘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정치 편향성 논란 등이 불거졌던 이진숙 후보자가 결국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른 자리도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요, 어, 독립성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중립성, 공익성, 이거와 가장 거리가 먼 후보자를 지명을 했고, 또 국회에서 어쨌든 상임위가 20명인데 7명 빼고 13명, 3분의 2가 결정적으로 압도적으로 반대한 인준을 거부한 이 후보자를 강행 임명한 것 대단히 네.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출근하자마자 이거를 열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하는 지금 오후 5시부터 방통위 회의를 열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네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까지 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어제 하루 말미 주고 국회에다가 임명 밀어붙이고 또 임명 당일날 또 회의를 열어서 MBC, KBS 장악을 위한 이사 선임을 해치우려고 하는 것,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이진숙 후보자가 두 사람 방통위, 이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네.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으로 방통위라고 우겨서 임명한 것은 명백히 법률 위반이다, 원칙 위반이다. 네. 그러니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 해서 이미 탄핵 발의를 당론으로 정해놓은 바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그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게 되면 바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근데 그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어떤 그 시간이 있을 것이고, 이게 또, 공영방송, 그러니까 현재 지금 박문진 이사의 임기가 8월 12일까지죠? 예. 그러면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하고, 그때부터 또 MBC 뭐 사장 교체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 탄핵과 이 뭐 시점들이 좀 어떻게 전망이 되십니까? 이제 목표는 MBC, KBS 이사진 갈아치우는 것이고 예. 이미 KBS는 뭐 사장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갖다 놨으니까 이제 말 안 듣는 MBC를 손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제 이사를 선임해서 9명인데요. 아마 9명을 전부 다 일색으로 할지 아니면은 원래는 이제 야당 몫이 몇 있죠. 그건 네. 남겨놓고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박문진을 구성하고 나서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나서 이제 트집 잡기에 들어가겠죠. MBC 사장.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자는 이제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이 발의될 것이고 뭐 네. 그런 수순을 겪어가겠죠. 예. 그러니까요. 이거를 결국 그런 수순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냐는 문제이긴 한데요. 어떻게 대응하실 국민 예정이십니까? 결국 뭐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의 예. 눈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최혜병 특검, 사실상 윤석열 특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부권에 이어서 그런 노골적인 방송 장악이 결국 그 민심의 분노를
끌어올릴 거고 그 임계점을 아마 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내의 한계를 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제 이거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프로젝트라고 민주당에선 보고 계시는 건데, 이게 성공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2012년에 사실 그 170일 최장파업 MBC에서도 있었는데요. 12년 전과는 좀 다른 상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화연 기자님도 MBC에 계시지만 MBC의 예, 역사는 이제 방송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영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죠. 예, 이제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이제 방문진 법입니다. 국회에서 여소야대 국회 당시 13대 국회죠. 13대 국회에서 방송문화진흥회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KBS가 보관하고 있던 MBC 주식 70%를 이제 이관하고 그럼으로써 대주주가 된 건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 개인 어떤 재벌이든 뭐 개인이든 권력자든 그게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의 방송이다 이렇게 그 소유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뭐 전두환 시대의 그런 언론 장악의 유혹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틀어 잡으면 예를 들어서 땡전 뉴스 같이 땡윤 뉴스를 하게 되면 뭐 떨어진 지지율도 좀 만회할 수 있다. 또 실정을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이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착각이라고 보시는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일 때는 결국 뭐 박문진 이사든 뭐든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 임명하지 않았냐. 그때는 방송법 개정도 안 하지 않았냐.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그러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21대 국회 후반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후반기죠. 그때 국회에서 제기됐던 방송민주화법 처리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동, 이런 극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 피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일을 안 한 것에 대한 저는 성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 이진숙 후보자가 결국 임명되긴 했지만 그에 앞서서 유례없는 3일간의 청문회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까지도 국회 과방위에서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법인카드 유용부터 정말 다양한 의혹과 서사, 쟁점들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결국 임명이 강행이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좀 무력해진 상황. 그럼에도 청문회 의미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이 청문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지만 크게 봐서 이 정권의 방송 장악의 그 배경과 네. 이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이력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MBC가 그러니까 방송사로서는 이제 최초로 노조를 만든 회사거든요. 87년 제가 그때 이제 노조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87년 12월에 예. 6월 항쟁의 그런 큰 도도한 흐름 속에 물결 속에서 이제 MBC의 노조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공정 방송을 위한 겁니다.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좀 벗어나서 독립적인 방송을 공정 방송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노조가 만들어졌고 그 연장에서 이제 5년 뒤에 1992년 그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영진 또 이제 정권의 그런 기도에 맞서서 MBC 노조가 이제 파업 투쟁을 아주 가열차게 했죠. 그때 맨 앞에 선봉에 섰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진숙 후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흘러서 92년 노조 파업에 선봉에 섰던 이진숙 씨가 2012년 그러니까 정확히 20년인가요? 20년 뒤에는 예.
이제 총을 거꾸로 잡고 노조를 파괴하는 공작에 선봉대 서게 된 거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즌 2 윤석열 정부에서 이진숙을 통해서 다시 MBC를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그림들이 낱낱이 드러났고,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어, 말을 잘 들을 사람으로 이진숙을 선택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이 에, 민심 이반의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은가,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정부 여당도. 그 좀 더 네. 조용한 사람을 임명했으면, 말하자면 이렇게 방송 장악의 상징적 인물을 갖다가 대놓고 하다 보니까 예. 자신들의 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이진숙 위원장의 변천사, MBC의 후배였던 이진숙을 이토록 변하게 한 게 무엇이었을까라는 말로 시작하는 질의를 사실 청문회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20초 동안 침묵하는 장면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영상을 잘라 올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 부분 잠깐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나라의 비극입니다.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이때 어떤 생각하시면서 이진숙 후보자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진숙 A가 있고 예, 이진숙 B가 있는데, 제가 아는 이진숙은 이진숙 A거든요. 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진숙 B로 변했는가, 네, 하는 게 제 가슴속에 궁금증으로 남아 있었고, 네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 뭐 만감이 교차했죠. 그러니까 정지 화면 보는 줄 알았는데요, 저희도 굉장히 긴장된 장면이었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그때 무슨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이제 뭐 할 말을 제가 그 앞에 우리는 곧 한국의 괴벨스를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거기에 마땅히 대응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음, 뭐 괴벨스라고 비유한 것은 유감이다, 뭐 이렇게 나중에 대꾸를 하더군요. 근데 어쨌든 이, 그 개인적으로도 예, 불행한 일이 비극이지만, 예? 참 한국 민주주의가 정말 이렇게 대통령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공화제가 파괴되고 있는가? 국민의 의사는 전혀 무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게 제일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 방송사법이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이제 개선하는 내용인데, 이게 5박 6일 동안의 필리버스터 끝에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소회는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러면 예, 이미 15건 거부권, 지금 뭐 우리 저 대한민국 생긴 이래로 제일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그렇죠. 이제 예, 여기다 4건을 더 행사하면 이제 19건인지 20건인지 이렇게 됩니다. 예, 제가 금방 공화제를 거부한다고 했는데, 공화제의 핵심은 권력 분립이고 견제와 균형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적절하게 이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이 뽑아서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한 입법부의 결정을 번번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부권을 남발하면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네, 대통령이라면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를 정말 조화롭게 끌고 갈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제기될 것이고, 바로 얼마 전 총선 결과로 국정 방향을 바꾸라고 말했는데 마이동풍이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든다라는 음,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음, 그러게요. 이 말씀하신 대로 좀 변화가 없는 상황이긴 해서 계속 그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 부결 계속 이 고리에 갇힌 상황이어서요. 이것도 뭐 돌파구라고 하면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이 예. 부여한 그 입법권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으로 이렇게 무력화시킨다면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이 길이겠습니까? 아니면 국민들께 물어봐야죠. 국민들께서 이건 마땅히 당당하게 맞서라 하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윤 대통령은 이걸 통해서 실패한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입법부의 권위를 걸고 또 국민주권 실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간 길, 실패한 길을 막기 위해서 남아있는 힘을 다해야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친정이 잘 돼야 제가 저도